네, 안녕하세요. 우리 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미국 주식 소개해드리는 시간인데, 오늘은 지난주 동안에 또 수익률 높았던 그런 기업들 또 3개 가지고 왔습니다. 네, 보시죠. 일단 첫 번째는 페이첵스라는 기업이고요. 두 번째는 스프라우츠 파머스 마켓츠, 그리고 세 번째는 UL 솔루션즈라는 기업들. 3개 다 좀 각자 다른 기업들이에요. 그동안에는 좀 이제 아무래도 수익률이 높았던, 그리고 실적이 좀 어느 정도 동반이 되고 시가총액이라던가 거래량도 같이 좀 평균적으로 높았던, 네, 그런 종목들을 좀 추리다 보니까 아무래도 같은 업종 내에서 뭐 모멘텀이 있었던 종목군들 중심으로 좀 겹치는 종목들이 되게 많았었는데, 이번에 가지고 온 종목들은 대부분 다 다른 종목들이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좀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페이첵스라는 기업인데 아마 아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이름이 좀 익숙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주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이제 인사관리 솔루션을 제공을 하는 기업입니다. HCM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죠. 네, 그래서 중소기업 대상으로 뭐 대기업이 아니라 중소기업 쪽으로 좀 인사관리 솔루션을 제공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최근에 주가 흐름 같은 경우에도 작년 중순부터 해서 꾸준히 우상향을 하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예요. 이제 121선 계속 지지 받쳐주면서 꾸준히 좀 반등 나와주는 흐름들 좀 보여주고 있고, 저가 높여주고 고가도 계속 경신을 해주는, 네, 그런 모습들까지 좀 확인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당연히 요거에 따른 근거는 실적의 어떤 우호적인 실적을 발표했던 것들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계속해서 하방을 좀 지지해주는 역할들이 이런 실적이 되고 있다라는 것들 좀 체크를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미국이랑 유럽에서 74만 개 이상의 고객사를 지원을 한대요. 그래서 미국의 민간 부문 쪽에서는 근로자 12명 중 1명의 급여를 처리할 정도로 굉장히 큰 규모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많은 중소기업들에서 사용을 하고 있고, 그만큼 이제 사람들 사이에서 많이 좀 퍼져 있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주요 사업 분야가 그 클라우드 기반 소프트웨어인 페이첵스 플렉스라는 플랫폼을 통해서 요 그 HCM 솔루션을 제공을 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고요. 가장 큰 모멘텀이라고 한다면 올해 이제 1월 달에 페이코라고 해가지고 같은 HCM을 하는, 같은 사업 분야를 좀 영위를 하는 경쟁사가 있습니다. 근데 이 페이코를 인수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41억 달러 정도의 인수를 한다고 좀 발표를 했고요. 이게 이제 페이첵스 앞으로의 어떤 점유율 확장이라던가, 그리고 이제 매출의 성장세 이런 것들을 좀 도와주지 않을까에 대한 기대감이 본격적으로 유입이 되면서 호재로 작용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경쟁사를 또 흡수한다라는 것 자체가 그 경쟁사의 점유율을 이 기업이 다 가져갈 수 있다라는 거기 때문에 전반적인 외형 확장이라던가, 그리고 점유율적인 측면에서의 어떤 기대감 이런 것들 같이 좀 작용을 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단점은 일단은 길게 봤을 땐 당연히 좋은 내용이거든요. 근데 정말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 41억 달러의 인수를 하는 게 전액 현금 거래래요. 그래서 이제 단기적으로는 현금 그 흐름 자체가 조금 위축될 수 있다라는 거는 조금 감안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페이코 인수로 고객사 6.6%, 그리고 템에서 11%, 직원 관리 규모에서 22.5% 정도, 구체적으로 이 정도의 어떤 증가를 기대를 하고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작년 기준으로 했을 때 이게 아무래도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이제 인사관리 시스템을 공급을 하는 회사다 보니까 중소기업 회사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리고 중소기업 쪽에서 많은 인원을 관리하면 관리할수록 당연히 이 기업한테는 좋겠죠. 그러면 결국에는 그렇게 그런 환경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당연히 이제 고용시장 자체가 탄탄해야 되고 경기 자체가 좀 탄탄해야 된다라는 전제가 깔리게 됩니다. 근데 지금 아시다시피 뭐 트럼프 대통령의 여러 관세에 대한 어떤 강한 언급이라던가, 그리고 전 세계의 어떤 좀 불확실한 상황들, 이런 것들을 생각을 했을 때는 중소기업 쪽으로는 우호적인 환경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좀 알고 있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에 그 조사를 좀 해본 결과 미국의 소기업, 그러니까 직원 50명 미만을 대상으로 한 소기업을 대상으로 좀 그 인터뷰를 해보니까 고용 성장률이 완만하게 유지가 되고 있다더라라는 걸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좀 불확실성이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조금
이제 위축이 될 수 있을 만한 그런 환경이기는 한데 실질적으로 아직까지는 데이터상으로 봤을 때 그런 것들이 반영이 되고 있지는 않다. 그래서 여전히 좀 안정적인 흐름들을 유지를 하고 있어서 요거는 좀 긍정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뭐 걱정하는 것보다는 좀 견고한 흐름이기 때문에 안심이긴 한데 전국 지수가 100.06으로 발표가 됐거든요. 근데 이거는 그 100이 딱 기준입니다. 100이 그냥 유지를 하고 있으면 100이고 100 이상이면은 성장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근데 100.06이 발표가 됐다라고 하는 거는 그냥 정체돼 있다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아요. 뭐 이제 이게 축소가 되고 위축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성장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정말 유지만 하고 있다 정도의 어떤 수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시장에서는 걱정을 하는 부분들이 좀 있다 보니까 걱정보다는 그래도 유지하는 게 낫네, 유지하는 게 좀 그래도 괜찮네 정도로 이제 시장에서 해석을 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이게 뭐 계속 좀 데이터를 발표를 하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데이터가 만약에 위축된다 혹은 고용 시장이 좀 위축되는 모습들이 보인다라고 하면은 단기적으로는 조정이 나올 수 있다 그리고 타격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들은 조금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그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그 도지 있잖아요, 행정부. 이 도지가 정말 많은 사람들을 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비용을 축소시키고 있고 그리고 이제 비용 효율화를 좀 진행을 한다라고 하면서 도지 쪽에서도 많은 사람들 몇만 명을 지금 해고를 하고 있는, 거의 6만 명인가요? 5만 명 이상을 해고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렇다 보니까 이번 뭐 고용 데이터나 앞으로의 고용 지표에서 조금 이제 안 좋은 모습들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우려감들이 있는 상황이기는 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반영이 된다라고 하면은 어쨌든 고용 관리를 하고 있는 페이첵스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으로 타격을 좀 받을 수 있을 거고요. 근데 다만 아마 뭐 길게 봤을 때는 이런 뭐 고용 위축이라던가 그리고 길게 봤을 때 어떤 경기 침체라던가 이런 것까지 트럼프 대통령이나 그 도지 행정부가 유도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 단기적인 위축이라고 본다라고 하면은 좀 조정이 나왔을 때는 그때 좀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뭐 매출 성장세나 이런 것들도 견고하게 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에요. 뭐 순이익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고 이번에 매출이 뭐 크게 늘어난 거는 아닌데 사실 뭐 아시다시피 이게 뭐 성장 산업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면 비용을 더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고 점유율을 높일 수 있냐, 이게 가장 관건인 건데 점유율 같은 경우에는 뭐 새로운 이런 경쟁사를 인수하면서 좀 늘리기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비용 측면에서도 작년에 그 실적 발표한 거를 보니까 되게 효율적으로 관리를 해가지고 매출에서의 큰 확장보다는 뭐 순이익이나 영업이익에서의 어떤 확장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시장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를 받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비용 관리를 좀 잘하고 있는 회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스프라우츠 파머스 마켓츠라는 회사인데 마찬가지로 최근에 계속 좀 주가 흐름은 괜찮습니다. 계속 꾸준히 우상향하고 있는 흐름이고 이 미국 증시 안에서 뭐 기술주들이 대표적으로 좀 많이 조정이 나왔잖아요. 뭐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고점 대비해서 반토막이 나기도 했고, 근데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또 조용히 추세를 잘 지키고 있습니다. 뭐 최근에 물론 뭐 2월 달에는 좀 조정이 나오긴 했습니다만 전체 긴 추세로 봤을 때는 깨고 내려가지 않았고 여전히 121선 지켜주면서 지지받쳐주는 흐름까지 좀 이제 확인이 되죠. 일단 스프라우츠 파머스 마켓츠 같은 경우에는 건강식품을 전문으로 판매하는 그런 체인점입니다. 미국의 24개 주에서 430개 이상의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 그런 체인점이고요. 주요 상품으로는 농산물, 육류, 해산물, 베이커리, 유제품, 비타민, 뭐 보충제, 그리고 냉동식품이나 맥주, 와인, 천연 건강 및 바디케어 제품 전방위적으로 다 판매를 하고 있는데 컨셉이 조금 달라요. 컨셉이 농장 직송 컨셉이고 약간 건강식품, 비건 약간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그런 체인점, 마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그 월마트나 이런 거랑 성격이 살짝 다르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뭐 비건이라던가 이런 뭐 친환경 뭐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이제 가는 그런 그 마켓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사람들한테 수요가 높은 마켓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연간 10%의 매장 수 증가 목표를 유지를 하고 있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도 한 매장 수가 10% 정도 늘어났고 한 30 몇 개 정도 늘어났을 거예요. 그리고 올해도 비슷한 수준으로 증가를 할 걸로 일단 목표치를 세워놓은 그런 상황입니다. 일단 매장 수가 늘어난다라는 거는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외형 확장, 그러니까 매출 단에서의 규모가 점점 확장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일병이 10명 있는 것보다 20명 있는 게 더 이제 나한테 가져오는 그 이득이 더 크잖아요. 그런 측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매장 수를 계속 공격적으로 늘리고 있다라는 것들도 좀 긍정적인 포인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전자상
상거래 성장이 이뤄지고 있는데 온라인 주문 비율이 작년 3분기 기준으로 했을 때 13%까지 늘어났다고 해요. 요거는 이제 고객층이 조금 다르잖아요. 오프라인으로 방문하는 고객층이랑 온라인으로 주문하는 고객층이 조금 다른데 이 온라인으로 주문하는 주문자 수가 늘어나고 있다라는 것들도 고객층을 다변화한다라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온라인 판매가 늘어나는 게 또 좋은 이유는 비용적인 측면에서 오프라인에선 관리할 게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온라인에서 판매를 했을 때는 오히려 조금 효율적으로 비용 관리가 잘 되기 때문에 그 마진이 조금 더 많이 남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판매량이 늘어나는 게 좋다라는 것들도 참고를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2024년 3분기 매출 그 실적을 보니까 YOY 기준으로 13%좀 증가를 했고요. 순이익도 25% 증가했고 순이익률 같은 경우에는 4.93%로 나왔는데 이게 그 업계 평균이 한 2에서 3% 정도 수준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크루거라는 이제 그 비슷한 경쟁사가 있는데 크루거가 아마 한 2, 3% 정도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업계 평균이 한 이 정도 수준인데 이것보다 훨씬 더 높은 거의 2배 가까이 높은 그런 4.93%로 나오면서 이제 굉장히 이제 긍정적으로 평가를 받았고요. 이제 이번 3분기 실적 발표를 하고 나서 앞으로의 어떤 연간 가이던스도 거의 10% 정도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하나의 긍정적인 또 요소였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건강식품 시장이 연평균 한 6에서 8% 정도 성장 중이래요. 네, 그러면서 건강 중심의 소비 트렌드가 형성이 되고 있는 게 이 기업한테는 당연히 긍정적이겠죠. 비건이라던가 건강 이런 것들을 내세우고 있는 컨셉을 잡고 있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렇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게 좋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뭐 경쟁사는 방금 말씀드린 크로거라던가 뭐 홀푸드 그리고 뭐 트레이더조 같은 대형 유통업체들이 지금 신생 건강식품 브랜드 이런 것들도 진입을 같이 좀 하면서 경쟁을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경쟁이 좀 격화되고 있다, 심화되고 있다라는 거는 이 회사한테는 당연히 좋지는 않겠죠. 네, 근데 어쨌든 점유율을 여기서 얼만큼 좀 지켜내고 얼마나 비용 관리를 잘 하는지 여부에 따라서 앞으로의 주가 흐름도 상당히 달라지겠죠. 그리고 스프라우츠라는 새로운 로열티 프로그램을 출시를 했습니다. 요거는 그 뭐 말로만 하면 로열티 프로그램이라고 하면 좀 어려운데 그냥 회원제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코스트코도 코스트코 카드 만들 회원 되면은 뭐 적립도 해주고 뭐 그러나 적립해주나요? 해주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회원제로 이제 운영을 하게 되면은 거기서 이용을 하면 보통 적립도 해주고 뭐 이제 뭐 회원으로서 어떤 뭐 혜택도 주고 그러잖아요. 네,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이제 이 브랜드에 대한 충성도를 높일 수 있을 만한 그런 프로그램을 출시를 했다라는 거 참고만 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그렇고 그리고 뭐 전반적으로 봤을 때 미국 내에서만 100% 매출이 나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지금 매출의 성장세 자체도 좀 두 자릿수 이상으로 좀 고성장을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올해가 한 12% 매출 그 증가율 이제 기록을 할 걸로 기대를 하고 있고 내년에도 10% 이상 매출액 증가율 기록할 걸로 기대를 하고 있어요. 특히 순이익 증가율이 작년에 굉장히 좀 빠르게 늘어났는데 순이익 증가율이 47%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한 22%, 내년에는 한 12% 정도 늘어날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 EPS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좀 빠르게 공격적으로 좀 크게 늘어나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여서 매출의 성장세가 굉장히 가파르다라는 게 상당히 좀 긍정적인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UL솔루션즈라는 기업인데 마찬가지로 UL솔루션즈도 최근 주가 흐름 상당히 좋죠. 이전에 좀 빠르게 성장을 하고 나서 지금은 좀 박스권 안에 갇혀있는 움직임이기는 해요. 상단이 한 $58 정도가 되는데 $58 이상 상단 돌파한다라고 하면은 거의 작년 9월부터 지금 6개월 동안 만들었던 박스권 상단을 돌파하는 거기 때문에 이후에는 좀 추가적인 탄력이 강하게 붙을 수 있다. 그런 구간으로 들어서게 된다라는 것도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이 상단은 신고가, 역사적인 신고가 부근이기 때문에 매물대 부담도 거의 없는 구간이에요. 네, 그래서 아마 좀 거래량 동반해가지고 상단 돌파를 하게 된다라고 하면 이후의 흐름을 더 충분히 추가적으로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기술적인 측면에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UL솔루션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안전과학 전문 기업 이에요. 그래서 UL이라고 하면은 아마 UL 마크라고 하면 많이들 아실 것 같은데 뭐 전자제품이나 가전제품, 산업장비 이런 그 장비들이나 뭐 제품들 이 안전 기준을 충족하는지 자체적으로 테스트를 좀 해주고요. 그러면서 그 테스트를 통과하면은 인증 마크를 부여를 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TIC 이런 것들을 해주는 그 시장을 TIC 시장이라고 하는데 이런 시장에서 좀 그래도 점유율을 크게 가져가고 있는
아마 10%는 좀 안 될 것 같은데, 모든 국가, 글로벌 국가들 중에서 이제 비교를 하는 거죠. 근데 여러 기업들이 있습니다. 뭐 프랑스에도 있고, 뭐 여러 기업, 유럽에도 좀 몇 개 있고, 그런데 그 안에서도 그래도 한 6% 정도 좀 점유율을 가져가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사업 분야가 이제 산업, 그리고 소비자, 소프트웨어 및 자문, 요렇게 좀 구분이 세 개로 좀 구분이 되는데, 뭐 산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에너지라던가 자동화 장비, 뭐 건축 자재, 뭐 이런 산업 제품들이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의 안전성이라던가 성능 이런 것들을 테스트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사업 분야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소비자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실제로 사용하는 소비자가 사용하는 뭐 스마트폰이라던가 뭐 의료기기라던가 그리고 가전제품 이런 소비자용 제품들에 대한 안전이나 기능들 테스트해주는 역할. 그리고 소프트웨어랑 자문 같은 경우에는 뭐 규제를 준수하고 있는지 뭐 자문 이런 것들을 이제 담당하는 사업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그냥 그 UL 솔루션즈 같은 경우에는 제품이 우리 시장에 나가기 전에 이 제품이 안전하고 정상적으로 기능을 잘 하고 있는 그 제품인지를 좀 인증해주고 테스트해주고 마크까지 부여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이제 보증서를 발급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작년 11월 달에 미국 연방통신위원회라고 해서 FCC라고 하는데 여기로부터 사이버 트러스트 마크 프로그램의 주 관리자로 선정이 됐대요. 네, 이게 그 스마트 홈 제품 있잖아요. 뭐 음성 비서라던가 이런 그 서비스를 지원하는 뭐 음성 스피커라던가 그리고 뭐 주방 가전 이런 것들이 있죠. 네, 이런 거에 어떤 사이버 보안 인증 라벨을 붙여주는 그런 역할을 이제 UL 솔루션즈가 하게 됐다라는 거고, 이제 최초의 연방 그거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그게 좀 어느 정도 시장에서 인정을 받았다, 기술력을 인정받고 뭐 어떤 테스트 절차를 그 담당하는 핵심 역할을 맡았기 때문에 그게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평가를 받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어느 정도 이 같은 업계 내에서 좀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구나 정도로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UL 솔루션즈가 매출이 늘어나는 원인, 매출이 늘어나기 위해서는 규제 증가 그리고 ESG 요구 이런 것들이 좀 많아져야지 UL 솔루션즈 같은 경우에는 좀 수혜를 볼 수 있는 구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전기차라던가 5G 스마트폰 제품 이런 신기술의 확산이 일어나게 되면 새로운 뭐 제품들이 나오고 새로운 기능이 나오고 그러면은 당연히 그거에 대해서 이게 안전한지 보증서를 또 발급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제품들이 늘어나게 되면은 함께 좀 수혜를 보는 구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안전 인증 수요가 늘어나게 되면은 수혜를 볼 수 있다라는 거고, 지금과 같은 시기에 좀 적절한 기업이기는 하죠. 뭐 여러 가지 뭐 로봇도 나오고 뭐 스마트 AI 뭐 이런 것들도 나오고 이러니까 이런 것들이 많아지게 되면은 UL 솔루션즈가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역할이 많아지는 거죠. 네, 마진이 22.09%라고 하고요. 업계 평균이 한 15에서 18% 정도가 되는데 업계 평균을 상회하고 있어서 마진 잘 나오는 기업이고, 그리고 올해 가이던스가 매출 성장률 한 4에서 6% 정도 제시를 했다고 합니다. 네, 다만 이거는 작년 대비해서는 성장률이 좀 축소되는 거기 때문에 성장률이 둔화된다 정도로만 좀 체크를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매출이 줄어드는 게 아니라 성장률이 둔화하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뭐 새로운 뭔가 모멘텀이 또 생기게 된다라고 하면은 더 이제 기대는 해볼 수 있겠죠. 일단은 미국에서 가장 큰 매출이 나오고 있는 기업이고, 이게 UL 인증이 미국 내에서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인증받을 수 있는 마크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중국이라던가 그리고 그 외 유럽 국가들한테서도 좀 매출이 발생을 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매출 성장률이 좀 줄어들고 있는 거는 새로운 뭔가 모멘텀이 더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아마 이거 주가상으로 봤을 때도 상단을 돌파할 수 있는 모멘텀, 힘이 좀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3가지 기업들 좀 소개를 해드렸고요. 관련 내용 잘 참고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기업들 가지고 돌아오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